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동남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주택, 농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농가주택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이제 농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문의를 하는데, 도시에 주택이 하나 있고 시골에다가 내가 주택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이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는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되지 않는지 많은 질문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개정된 법률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것들도 많고요. 약간 예전의 것을 그대로 올린 것들이 많아서 좀 혼동하기 쉽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조건인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농어촌 주택 등이라고 하면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소득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에 일정 요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취득기간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기준시가 가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 세부적으로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는요.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요.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알기 쉽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먼저 농어촌 주택 과세특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2년 연장이 됐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간 중에 한 개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이겠죠? 그리고 당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일반 주택이 한 채 있어야 되겠죠.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되는 거고,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 기간 중에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를 한 다음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를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아까 요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정한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 지역은 지역 요건이 있겠죠. 이 지역 요건은요, 읍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읍면 지역. 그리고 읍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이. 수도권이 제외되죠. 수도권 및 광역시. 6개 광역시가 있고, 수도권은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전부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도시 시골 할 때 도시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21개가 있는데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지역에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도 포함이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제외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지역도 제외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농어촌 지역이란 읍면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구 20만 이하 시, 한 26개 시가 되는데요. 시의 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농어촌 주택의 범위입니다. 범위.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 이하일 것, 그러니까 2억 원 이하니까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억 원까지는 되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인데요.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하고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인데요. 예를 들어서 4억에 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가격이 되겠죠. 개별 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그러니까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 공시지가와 건물의 개별 주택가격의 합계액이 2억 이하인 경우, 한옥은 4억 이하일 것. 이게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이 아닙니다. 매매가격도 아니고요. 기준시가라는 것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 주택을 하나, 일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제천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산다든가, 농어촌 주택을 산다든가, 제천시와 연접한 시에서, 읍면에서, 취득을 한다든가,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규모. 이 부분도요, 지금 많은 인터넷에 보면은요, 면적 제한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예전에는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00평 정도 되겠죠. 건물은 150제곱미터, 45평, 공동주택은 35평 정도. 이 이내여야만이 됐었는데요.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주택 규모 기준, 대지 660제곱미터, 건물 150제곱미터 이내라는 이 항목은 삭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농어촌 주택 등이라고 했는데, 농어촌 주택 등은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정 요건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의 일정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고향주택 과세 특례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1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였는데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2022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간 중 한 개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 똑같습니다. 당해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 특례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 고향 지역은 어디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고향에 소재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법령이 나와 있는데요. 시행령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록된 등록 기준지와 그 다음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지역에 소재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관광단지 등은 제외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6개 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는 제천시, 충남은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등 해서 제주도 서귀포시 이렇게 있는데요.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주택의 범위입니다. 주택가격 기준 똑같습니다. 주택가격 기준, 주택과에 딸린 토지의 가액인데요.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이 아닙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일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적용 제외가 있는데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행정구역상 접해 있는 곳이죠.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와 고양 주택 과세 특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인데요. 과세 특례 원칙은요, 둘 다 똑같습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일반 주택 한 채 있는 소유자가 과세 특례 적용받는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이죠. 등이니까 한 채를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하연 후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주택자로 인정하여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기간 요건인데 취득 기간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동일합니다만은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2003년 8월 1일부터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것이어야 되고 고양 주택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은 동일하게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3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고 기존 주택, 일반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는 소급해서 이렇게 추징을 하게 됩니다. 지역 요건 소재지인데요. 농어촌 주택과 대동소이에 한데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읍면 또는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의 동인데요. 여기에서 수도권 지역,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과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관광단지 등은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성시나 평택시에 무슨 읍에 있는 농가주택을 산다 하더라도 이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에서 경기 연천군과 인천의 옹진군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양주택 같은 경우는 고양이 소재해야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그 다음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관광단지 등은 예외하는데요.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를 이야기합니다. 26개 시죠. 그 다음에 금액인데요. 기준시가입니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기준시가입니다.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 한억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억이죠. 한억은 4억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변해왔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하였고요. 2008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것은 1억 5천 이하, 그리고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요. 기준시가 2억 이하입니다.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 이하입니다. 기준시가입니다. 자, 면적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농어촌 주택이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